한번 들으러 한번 어떤 모양이구나. 자, 저 보세요. 저 쳐다보시고. 뭐가 떠올라야 돼? 아, 그래, 그 중요한 게. 목도장은 누가 몰라. 뭔지, 뭘 아는지, 뭘 외운지 알아야지. 목이 뭐라고? 지목은. 어디? 도면하고 대장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이 공인중개사는 사실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게 뭐냐면, 아니, 계약서 쓸 때 7억이면 7억이라 써야지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만 적어야지 연구하고 그런 적이가 아니에요. 학문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무슨 그 상공사 적일 때 저기 당군신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마늘하고 뭐예요? 마늘하고 마늘하고 쑥 같은 걸 먹어갖고 웅녀가 여자가 됐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마늘이 있었냐 아니게요. 그 마늘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이 건너온 건데 그 시기에 어떻게 마늘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 마늘이 아닐 것이다. 뭐라 얘기하냐면 그때 그 마늘 맛이 나는 것 중에 우리는 뭐예요? 달에 있죠, 달에 있죠. 달에가 아마 그게 한자 뒤에 학자들이 일본 시대 때 어떤 놈이 그걸 해석을 잘못해서 그걸 마늘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학문적인 연구가 자꾸 그래갖고 서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마늘이 아니다. 달에다 얘기하고 무슨 소리냐. 우리 뭐야 초등학교 때 다 뭐를 배웠다. 마늘 배웠다. 그래서 그런 용어도 있어요. 어떤 저 부인이 남편이 하도 뭐하니까 바람 피고 그러니까 아주 저기로 그냥 엘라스카로 거기 유배시켜 버렸어요. 너 정신 차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 되니까 이제 남편이 그리워. 한번 이제 갔어. 미국에 한번 엘라스카를 한번 가봤어.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아주 적응을 잘하고 에스키모처럼 막 얼음집 쪄놓고 살고 있는데 가만히 안에 들여다보니까 거기 북극에 있는 북극곰 있죠? 북극곰을 잡아다 놓고 거기다 뭐야 마늘하고 쑥을 어디서 사왔는지 먹여가면서 여자 되라.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도 그 마늘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학문적인 건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다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실 그대로 찍는 거야. 그대로 법대로 그대로. 무슨 학적 다수설 소수 그런 것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대로 공부하면 된다고?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뭐만 보면 도장만 보면 나무 도장만 보면 뭘 외우자고? 목도장이에요. 목도장은 뭐라고? 지목은 도면하고 뭐에 있다는 얘기. 대장이 있다.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자, 그거를 꼭 책상에 해서 해야 돼요. 그냥 하여튼 뭐예요? 그냥 길거리에서나 탈면서 그냥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딱 놓는데 뭐가 손에 느껴지는 거예요. 목도장이 느껴지면 목도장.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이구나. 그죠? 반지 볼 때마다 뭐라고? 반지 축청. 그렇게 계속 생활화 시켜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괜히 일부러 없는 반지 끼지 마시고 안 되면 어디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있죠. 여기다 반지하고 도장 넣고 찍어. 그래서 꼭 그 초기 화면에 거기다 그거 반지하고 도장 보이도록 하고 핸드폰 뭐 할 때마다 킬 때마다 뭐가 눈에 띄도록 있고 반지하고 도장이 눈에 띄면 계속 외웁니다. 반지는 뭐라고? 반지 축청. 목도장은 뭐라고?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 그래. 하여튼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다 하게 되면 일단 나중에 9월 말에 콘닝페이퍼 나눠드릴 테니까 하여튼 걸리면 저 먹는 쪽으로 해갖고 그 약국 같은 데 보면 애들 뭐 먹기 좋게 녹는 저거 있잖아. 약간 얇은 종이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복사를 해갖고 아예 뭐 여기다 팔뚝에 붙이고 컨닝하고 걸리면 이렇게 먹는 쪽으로 합니다. 먹는 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저걸 보자니까요. 자, 거기 프린트물 나눠준 것 중에 오른쪽 있죠? 거기 오른쪽에 소지공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소재 지번은 공통이니까 이렇게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공대 나와서 군대 가고 소대장이 됐어요. 자, 무슨 도장 갖고 있어요, 이거? 목도장 갖고 있어요. 왜? 군이니까 나무도장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경도라는 지역에 이렇게 경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 자경 면장은 자 무슨 도장 갖고 있어요? 축도장을 갖고 있다. 그 축도장. 자 그러면 소재의 지번은 아까 공통이라 했죠? 뭐하고 뭐는 소재하고 뭐예요? 소재하고 지번은 모든 공부에 다 공통적으로 써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유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으면 공유저용부라 그랬죠? 이 공유저용부는 땅 하나에 여러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자 갑을 병정이라고 쓰고 지분은 4분의 1로 쓴다. 그래서 소유자 표시는 네 군데 있는 거니까 어디하고 어디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지목은 어디 있어요? 지목은 도면하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거 대장이 따로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연상하냐면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대장이 됐어요. 공대 나와서. 그러면 그 소시성 가진 사람 중에서 그 탤런트 연예인 영화배우 소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외울 정도면 다 끝났어. 어? 다른 거를 한참 생각하고 눈동자 위로 올리고 해도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잖아. 그 정도면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은 지금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툭툭 다 튀어나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번 반복한 거지. 생각도 해보고 괜찮네. 수영도 잘한다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그럼 걔는 그 군대 영화도 찍었어요. 군대 영화도. 그래서 소대장 군대 영화도 찍어갖고 군인이라는 영화도 찍어갖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지섭이 아니라 누구라고 소지공이 소대장이 됐는데 어디 나왔다고? 공대 나왔다는 점. 그래서 군인이니까 무슨 조장 갖고 있다고? 목도장 갖고 있다. 그 연성해서 그렇게 외워라. 금방 외워져. 그렇게 누구냐고 물으면 탁탁 답이 뭐 생각도 없이 튀어나오는데.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경도에 살고 있는 자경면장이에요. 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파우파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우파. 그래서 옛날에 면장님은 좀 지식인이 많아갖고 백성들이 뭐예요? 균등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회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 자경 면장이면 뭐예요? 민간이니까 무슨 도장이에요? 축도장이에요. 축도장. 그래서 자경. 그래서 우리가 뭐 빨치산 있잖아요. 지리산 빨치산 나오고 이거 무슨 소설책 중에 태백산맥 그런 거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자경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태백산맥을 읽고 거기서 뭘 알았냐면 이 꼬막 있죠? 꼬막. 이 꼬막 있잖아요. 꼬막. 조개처럼 생긴 꼬막 있죠? 이 꼬막을 여기로 자른 게 아니라 그 추조로 이 끝으로 자른 거. 근데 그걸 이거 보고 내가 진짜 신기했다 뭐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 80년대 문화가 이제 음식 문화가 들어온 저기가 뭐냐면 이쪽에 이제 마산의 이쪽에 공업 도시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쪽은 발달이 안 해갖고 이제 살 수 없이 이제 고향의 흥수를 해서 그 문화를 정했는데 그래서 보통 그 전주 비빔밥이 나오게 되면 이 전주가 있으면 왼쪽에 군산이 있고 바다 수산물이 들어오죠. 만경평야 쌀 들어오죠. 그다음 여기 임실 같은 데서 그 산나물 같은 거죠. 아주 최적 도시야. 뭘 만들기 위한 비빔밥을 만들기 위한 최적 도시라 그런 적이에요. 그런 듯이 여기 사는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꼬막이 뭐지? 여러분 꼬막이 옛날에 어렸을 때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같은 동기놈 하나 중에 그 집이 고흥인가 어떤 장흥 게 어느 쪽인데 그 바닷가 쪽이래. 자기는 어렸을 때 명절 때만 꼬막을 먹었대.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내 속으로 내가 설마 그렇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기가 안 됐을 때 옛날엔 이 자연산 아니면 뭐 이렇게 저기를 못 해갖고 뭐 그랬다는 얘기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 자경은 자파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경도라고 하는 적은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그 다음에 이 좌표는 뭐예요?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만. 그 다음에 뭐예요? 면종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대장에만 있고, 그죠? 축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축청은 도면하고 뭐예요? 대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걸 먼저 외워두시면 나중에 뭐예요?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만약에 대지권 등록부에 이렇게 대지권 등록부 해놓고 나서 지목이라고 써있다, 지목이라고. 그러면 이 지목은 어디만 있는 거니까?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는 거니까 어디에 없다는 게 이거.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없으니까 이거 외워두면 굉장히 빨리 풀어요. 시간이 빨리 풀으니까 지금 외우라고 10월달까지 외우라고 10월달까지 외우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목도장 하면 일단 내가 목도장을 외웠잖아. 근데 이게 며칠을 못 가. 또 까먹어. 그럼 외웠다 까먹는 거하고 그냥 까먹는 거는 천지 차예요. 그런 게 외웠다가 까먹고 반복하다 보면 이 10월달 시험 볼 때는 머릿속에 기억났다가 끝나면 없어져. 근데 안 해오면 반대가 돼. 이제 반대가 돼.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돼갖고 시험 언제 밤에만 생각나. 시험 때 아침에 생각 안 나고 밤에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다 뭐예요? 다 저기가 밝혀진 거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니까 까먹더라도 어떻게 까먹자고 외우고 까먹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하는 날 주기적으로 생각나니까.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토지대장을 기억해 보자. 토지대장. 토지대장 있죠? 이 토지대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책 어디서 봤어요 지금? 61쪽에 봤어요. 그럼 61쪽에 토지장을 보면 토지장이 왼쪽에 뭐가 있냐면 고유번호라고 써있죠? 뭐가 써있다?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써있다. 고유번호.
도대체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고유번호는 뭐예요? 열합자래요. 열합자리는 뭐냐면 자 45 뭐예요? 45 3둘 하나 978 뭐예요? 2 하나 이렇게 앞에가 10자리가 있어요. 이건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보게 되면 자 이게 어느 지역이다. 이게 어디 뭐 마산 회원구다. 여기 창원이다. 부산이다. 진주다.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번호가 만약에 뭐예요? 중간번호가 자 1번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1번이 뭐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대장이에요. 2번이라 되어 있으면 임야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뒷번호가 뭐예요? 0100 다시 뭐예요? 0001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지번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대장은 일필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땅 번호가 몇 번이라는 얘기니까 100에 1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필지가 등록된 모든 토지에는 모든 공부에는 다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고유번호는 다 써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일필지가 등록된 토지에는 고유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는 뭐예요? 고유번호는 아까 그럼 뭐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고유번호에 있는 거죠? 그럼 공유지연명부죠. 공유지연명부. 공유지. 자 이렇게 공유지 연명부는 자 이 공유지연명부는 자 한 필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 필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 하여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대답이 틀리고 맞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계속 대답을 해보시고 나중에 쉬울 때까지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내가 옳은 대답을 했나 틀린 대답을 통계를 내보시고 만약에 내가 통계가 60% 70% 이상이 만약에 틀린 답이다 하게 되면 이거 시험 보러 답 찍으려고 그랬죠? 그럼 본인 생각한 거 찍으려고 그러면 탁 밀어갖고 아닌 걸 찍으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높아요 그거. 그러니까 대답을 일단 해. 자기 본인 통계를 내보는 거지 지금. 자 방금 그랬어요. 뭐라고? 자 하나의 땅에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몇 명이라고? 여러 명이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지 땅이 여러 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땅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고유번호가 당연히 있지. 왜? 고유번호 이렇게 번호가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러 도면 같은 걸 보면 이 도면은 뭐예요? 필지가 몇 개예요 이거? 여러 개죠 여러 개. 여러 개니까 뭐예요? 여러 개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요? 고유번호가 있을 수가 없지. 필지가 여러 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외워야 돼요. 어디는 고유번호가 없다고?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는 걸 외우자는 게요. 그러면 자 당연히 들을 때는 다 알지. 근데 또 지나가면 없어요. 1시간만 지나가면 없을 거 까먹으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는 어디 없다? 도면에 없다니까 도면에. 이게 도면에 없다. 그죠? 근데 앞졌다니까 뭐예요? 고자고 뒀다니까 고도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려워 단어가 고도가. 그죠? 그래서 그 세멜 베케트라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작품도 있는데 그 영국으로 한번 나와서 봤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우리가 외우냐? 그래서 우리가 쉬운 단어, 우리끼리 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다 하나 니자를 하나 붙여보자는 얘기지. 자 따라해보세요. 고돌이 없다. 다시 고돌이 없다. 얼마나 쉬웠냐는 얘기예요. 고돌이 없다. 그죠? 고돌이 없다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명절 있잖아. 명절 때 그 남들 이제 친척들 고스톱 치면 나는 고스톱 치지 않고 계속 뭐라고 고돌이 없다. 고돌이 없다. 계속 옆에서 고돌이 없다. 계속 그날만 계속 하루 종일 해보세요. 이게 안 헤어지겠냐. 하루 종일 앉아갖고 거기 고스톱 거의 밤늦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 제사 끝나면부터 시작해갖고 언제까지 끝나 이거 돈 있는 사람이 있어갖고 거의 10시 11시 거의 집에 갈 때까지. 요즘은 뭐예요? 자 차 타고 오니까 계속 뭐예요? 누구한테 남자들 하고 있고 여자한테 운전하라고 그러고 막 2시까지 하고 막 그래갖고 열받게 하고 그러는데 뭐 없다고? 그래 그거 외우자니 고돌이. 고돌이 없다고 외웠는데 고가 뭔지를 몰라. 괜히 갑자기 무슨 내적 뭐 흑사라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자 고가 뭐라고? 고유번호는 어디 없다? 도면에 없다니. 그 시험 문제 얘기가 나오는 거 뭐는 아니면 다음 중 도면의 등록사항인 것을 골라라 문제 보게 되면 일단 뭐는 제껴야 돼요. 고유번호는 빼야 돼. 고유번호는 어디에 없으니까 도면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외우자는 게 고돌이 없다. 그러면 자 이 고유번호가 있고 그 옆에 뭐예요? 제가 이제 칠판에 쓰는 게 뭐냐면 충청남도 소총구 이런 게 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소재예요. 소재단지. 그 다음에 100번지,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100번지, 14번지, 땅 14번지. 이게 바로 뭐예요? 10원이에요, 10원. 땅번호 10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전이라고 쓰게 되면, 전답이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지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쓰죠? 500제곱미터.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면적이에요, 면적. 자, 갑이라고 쓰는 건 뭐예요? 그게 소유자예요. 일단 뭐는 외웠어요?
반은 외웠어요. 반은. 자,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다음에 소유자 반은 외웠죠? 반만 더 외워보자니 반만 더 외워보시면 일단 이 면적 옆에는 이동사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토지의 이동사유가 있어요. 자, 토지의 이동사유가 있다. 어디 옆에 있다고? 면적 옆에. 바로 여러분 거기 왼쪽에 보면 고유번호,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소유자 나오죠? 거기 공유점이구나. 자, 다시 어디? 59페이지에 토지대장, 고유번호, 소재하고 지번, 토지표 중에 지목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면적 있죠? 그 다음에 옆에가 뭐예요, 이제? 토지이동사유죠? 신규 등록은 바다를 최초로 매립해갖고 2018년 3월 1일 날 최초로 이 대장을 만든 게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뭐 했어요, 이제? 분할해서, 본본을 뭐예요?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이제 옮겼는데, 왜? 300에서 200이 됐으니까 100은 어디로? 100은 뭐예요? 옆으로, 딴 데로 옆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그 부본을 붙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대로 200이 이제, 자, 전이 공원이 됐어요. 지목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목이 변경됐다는 죠. 그 다음에 면적이 200에서 500 됐으니까 옆에 있는 땅을 붙여갖고 다시 얼마가 됐어요, 이거. 면적이 500에 대해서 합병했다는 얘기죠. 그게 토지 이동사유예요. 자, 그럼 옆에 바로 보면 이제 소유자 나오죠, 소유자. 소유자 쓰있죠? 소유권은 그 땅은 뭐예요? 천년만년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소유권자가 바뀔 수 있죠. 땅 팔아먹으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갑에서 을로 팔았으면 소유권자가 이제 뭐예요? 을로 소유권이 변동한 날짜. 변동 원인은 뭐예요? 매매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쓰는 거예요. 변동 날짜하고 원인. 변동 일자는 보통 접수받은 날짜예요. 접수받은 날짜.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도면번호, 축척, 장번호 비고 있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자니까. 뭐라고? 이 소유권자가 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잡는 건 도축한다고 얘기하죠? 도축한다고 하잖아요. 짐승 잡는 걸. 그럼 그 바로 위에 이제 뭐가 있어요? 도축 장비라고 하는 게 있다. 무슨 장비가 있다고? 도축 장비가 있다. 그 앞 글자가 도축 장비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소를 잡았구나. 무슨 장비구나? 도축 장비다. 그럼 소 잡으면 소를 잡았어요. 그럼 소 잡으면 부위별로 이제 등급을 따져야 되겠죠? 등급. 이게 A 등급이지 B 등급이지. 그래서 요 아래 이제 뭐가 있어요? 면적 밑에 뭐가 있어요?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소 잡았다고 소등급이라고 하면 얘기하면 안 되지. 이제 뭐라고 이게 땅이니까 무슨 등급이야 이게? 토지 등급이다. 무슨 등급이라고? 토지 등급이 밑에 있잖아요, 거기. 등급 수정 연월 밑에 토지 등급이라 써 있죠? 토지 등급이에요. 그러면 자, 소유권자가 소를 잡기 위해서 도축 장비가 필요했고 도축 장비가 필요했고 소를 잡았으니까 그 아래 이제 뭐예요? 뭐가 필요하고 등급이 필요하고. 그 등급을 매겼으면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소 뭐를 매겨야 돼? 가격을 매겨야 되겠죠? 가격을. 등급하고 가격 매겨있죠? 소값이라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땅값이라 그랬으니까. 땅값이 뭐예요, 이제? 공시지가 이게 개별공시지가. 그래서 맨 아래 뭐가 있다?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 네, 개별공시지가. 그러면 자, 이렇게 자기가 칠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지 말고, 자, 여러분 그 집에 가려면 엘리베이터 기다리죠? 그 엘리베이터 이제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기다리면 엘리베이터 중간 문이 있죠? 왼쪽은 토지 표시고 오른쪽은 소유권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면 이거 뭐라고 외우자니까요. 맨 왼쪽부터 찔러 가자.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소잡는다. 도축, 장비. 등급과 뭐라고? 공시지가. 그죠? 그러니까 그 핸드폰 볼 때마다 핸드폰 놓고 문자 한번 이렇게 뭐 볼 때마다 뭐예요? 그 확인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 저거 자기 기호 그 암호 풀기 전에 먼저 핸드폰 놓고 외워가자니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뭐라고? 공시지가.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뭐만 보이면 네모난 것만 보이면 뭐예요? 반복적으로 한번 외워보자 하니까요. 뭐부터 시작해서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여러분 그 TV 같은 거 틀려면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아날로그 아닙니다. 아날로그는 뭐예요? 그 리모컨 탁 누르면 탁 켜지죠? 디지털은 누르고 나서 하나, 둘, 셋 그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어르신들 뭐예요? 어르신들 옛날 그 뭐 보다가 저 아날로그 보다가 디지털로 바꿔드리면 이게잖아요. 그 화면을 못 켜요. 왜? 계속 껐다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아버지한테 그 불려가갖고 안 된다고 뭐 이런 걸 사왔냐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손을 잡아드리면서 아버지 이렇게 누르고 하나, 둘, 셋 쉬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아. 이게 디지털이 그렇잖아. 그러면 리모컨 갖고 그 TV 틀 때
리모컨 누르면서 이렇게 외워가라는 게 이거 리모컨을 찔러가라는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명도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니까 그러면 들어온다는 게 저 그 TV가 이해하셨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50번 정도를 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그분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나 그 머리 한번 열어보고 싶어. 몇 번 했는데 한 50번을 해봤는데 머릿속에 윤곽이 안 들어오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올해 나오니까 이제 기억하라니. 그래서 명색이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토지 대장에 뭐가 써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맨 왼쪽에 뭐부터 시작하자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뭐라고? 공시지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쪽에 자 50 뭐예요? 57쪽에 그 등록사항 꼭 별표해 두시고 이거 올해 또 나온다니까. 우리 또 나오니까 보자. 자, 그래서 자 거기 소재 지번은 뭐라고? 공통적인 사항이다. 소재 지번, 소지공. 지목은 목도장이라 했죠? 면적은 뭐라고? 면장이고. 소유자는 뭐예요? 공대 나온 소유자이고. 자, 5번하고 6번을 연결시키세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소유권자가 만약에 이제 갑이었는데 소유권자가 뭐로 바뀌면 을로 바뀌면 그 소유권자가 을로 써지고 변동 날짜하고 원인을 쓴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고유번호가 있죠? 고유번호 보면 되면 머릿속에 뭘 외우자고?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만 보면 뭐예요? 고돌이 없다. 넘겨보시면 자 8번에 뭐예요? 지족도 임야도의 번호가 이게 바로 뭐예요? 도면번호예요.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뭐예요? 필지열 장변호가 있는데 여기 장변호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도면번호예요. 자 이게 도면번호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장번호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축척이고 뭐 비고는 뭐예요? 비고는 이렇게 외울 건 없고 도축 장비하고 끝나면 되니까 장번호가 뭐냐면 장번호가 2-1번으로 돼 있으면 이 대장은 페이지가 2쪽인데 이쪽에 1면이다, 1페이지다, 1쪽에 1면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장이 페이지가 2페이지로 돼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장번호는 자, 장번호하고 고유번호하고 따라붙어요. 고유번호가 있을 때는 모두 있어요, 이거. 장번호가 있어요. 뭐가 있다면 고유번호가 있으면 뭐라고? 장번호가 있으니까. 어디에만 당연히 뭐예요? 도면에만 장번호가 없는 거예요. 왜? 도면에 뭐가 없으니까? 고유번호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보자. 그래서 거기 자 9번에 이제 장번호 나오고 10번에 축도장이죠. 11번에 뭐가 있고 이동사유가 있고 맨 아래에 뭐가 있고 소 잡으면 소 등급하고 그 다음에 소 가격 있죠. 소를 뭐예요? 토지로 바꾸면 토지 등급과 공시지가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공유전면부가 있고 대지공로부는 다음에 하고 거기 64페이지 도면 중에 하니까 도면을 보자. 도면을. 자, 도면을 보시면 거기 의의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64쪽입니다. 의, 일필지의 경계를 획정해서 도면에 등록한 지적 공부를 말한다 써 있는데 자, 토지대장과 임야 등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도면으로 표시한 공부를 말한다 써놨어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토지가 뭐예요? 내 토지가 지번이 14고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뭐예요? 500입니다. 근데 이 대장만 봐서는 내 땅이 이렇게 뭐예요? 네모나게 생겼는지 세모나게 생겼는지 다각형으로 생겼는지 뭐예요? 자 동그랗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게요. 모양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모양을 이 토지가 생긴 형태 모양을 시각적으로 뭐예요? 널리 세상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국가가 뭘 만들었다니까 지적도라는 뭐예요? 임야도라는 도면을 만들었다 그런 개념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축척은 축소시키는 건데 자, 지족도는 뭐예요? 축척이 7개니까 지족도는 G7, 77, 축척. 자, 축척 7개 7, G7 그래서 치음이니까 7개. 임야도는 몇 개가 있고? 임야도니까 2개라 그랬죠? 그래요. 근데 거기 지족도는 우리나라는 농촌이 많으니까 자, 농촌이 많으니까 뭐예요? 축척을 1200분의 1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임야도는 뭐예요? 땅값이 뭐예요? 제일 싼 임야도는 6,000분의 1을 주로 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소관청은 지족도의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하고 지번세기표를 작성 갖출 수 있다 써놨죠? 그런 기타 공부가 있는데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뭐예요? 지번세기표는 색인이 뭐냐면 찾을 색자예요. 지번을 빨리 찾게 하는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람도는 한일자 한눈에 뭐예요? 한눈에 뭘 보기 위해서 그 지역에 무엇을 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시설물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만드는 공부가 뭐라고? 그게 일람도니까 자 그거는 뭐예요? 고민할 거 없다니.
자, 이걸 우리가 뭘 한다? 기타 공부를 한다. 자, 2번 등록상을 별표해 주시고. 그게 중요해요. 등록상을 꼭 별표해 주시고. 자, 어디 넘겨보시면 66종을 먼저 넘겨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그 지속도라고 하는 도메인이 나왔죠? 지속도라는 도메인이 나왔다니.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모양이 있고. 십자가 뭐 있죠?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냐면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색인도라고 얘기한다. 색인이 아까 그랬죠? 차지색자예요. 내가 쉽게 찾기 위해서 자, 내 땅이 어디 있는가 쉽게 찾기 하기 위해서 도면의 왼쪽 위에 십자가 모양이 뭐예요? 십자가의 모양의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는 뭐예요? 어디에 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무슨 번호를 도면 번호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색인표 하게 되면 저희 이런 게 봐. 이런 게 그거예요. 이런 게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그 각 페이지 수 있죠? 페이지 그 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저기니까. 특히 여러분 민법이나 보면 너무 두꺼우니까 뭐 스티커 같은 게 붙여놓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색인표예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날 때 그 하얀 종에다가 빨간색으로 견출지라고 있었어요. 견출지 기억나시죠? 그죠? 그 견출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몰라도 붙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뭐 색인이다 하게 되면 차지색자니까 찾게 해주는 표니까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오늘부터 뭐 길 가다가 이렇게 고개를 조금만 들면 교회 십자가들 많이 보이죠? 그 십자가 보일 때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색인도 이렇게 하고 지나다니는 거야. 그 1년만 종교를 잊자지. 괜히 십자가 보고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뭐라고 색인도 그러고 지나자니까. 그리고 나중에 붙은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기 하시고 색인도 십자가 보고 색인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38선 있죠? 중부원점 뭐에 몇 도에 이게 127도입니다. 그러면 자, 국가가 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하는데 자, 이렇게 이게 위선이죠? 이 위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경선이 지나갑니다. 경선이 지나가죠? 경선이. 자, 그러면 하나의 도면을 만들었으면 위, 아래, 좌우에 무슨 모양이 생기는 거 이거? 십자가 모양이 생기죠? 십자가 모양. 그러면 이 번호가 이제 여러분 6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뭐예요? 5번 있고, 여기 5번 있고, 8번 있고, 1번 있고, 그 다음에 9번하고 7번 있죠? 9번, 7번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 고유 번호가 몇 번이라는 얘기고 5번이라면 나는 이 중간에 5번을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 고유 번호가 몇 번이라면 8번이라면 이 8번이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왜? 옆으로 이동해 보게 되면 이렇게 8번이 이게 중간이라면 이런 식으로 된 그림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그게 바로 색인도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찾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내 땅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 지적도를 찾으려면 뭘 보라는 게니까 대장의 도면번호를 보고 중간 번호를 찾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색인도가 뭔지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도면이 있다는 도면. 이 도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도각선이라고 얘기해요. 도곽선이라고 얘기한다. 이 도각선이라는 것은 도면의 외곽선이에요. 도면의 외곽선인데 이 외곽선의 기능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이 선이 위선이죠? 이 선이 경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면을 엎드려서 보든 누워서 보든 옆으로 보든 항상 위가 북쪽이야. 위가 북쪽이다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예컨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14전이라고 돼 있죠? 14전이 있죠? 그러면 내 토지가 뭐예요? 14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이 전이죠? 내 토지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봐요. 같이 도면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야, 네 땅 어디 이 도면상에서 어디 있냐 물어보게 되면 이게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니까 북쪽에 있다. 북쪽에.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 수 있다. 왜? 이게 위선이니까 항상 위쪽이 북쪽이니까 이게 북쪽이다. 이게 북쪽.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이니까 이게 북쪽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자 뭐라고 써 있냐면 김해시 장유일동 이렇게 써 있죠? 그래요. 김해시 뭐라고? 김해시 뭐예요? 장유 뭐라고? 장유일동 이게 바로 뭐예요? 행정구역 소재예요. 소재다. 행정구역 소재. 자 그러면 거기 그 지족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이 지족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지족도를 뭐예요? 지족도를 이 제목과 명칭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명이라고 얘기해요. 제명. 자 그다음에 그 지족도 자 거기 메토라고 축초가 얼마나 했어요? 1200분의 1이라 그랬죠? 왜 거기 동이지만 안에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전답이 다 많죠?
전답이 봐니까 농촌이다. 축척이 얼마라고? 12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척을 보게 되면 1200분을 보게 되면 축도장 그랬으니까 축척은 어디에도 있고 도면에도 있고 축척은 어디에 있고 대장이 있다죠. 그래서 군인이니까 목도장 갖고 있고 민간인 면장님은 무슨 도장? 촛불로 만든 축도장 갖고 있다는 거야. 축도장. 뿔로 만든 축도장이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도면에는 대장과 마찬가지로 뭐하고 뭐는 소재하고 지번은 공통이 돼. 자, 이 14가 뭐예요? 14가? 이게 지번이지. 여러분 뭘 물어보는지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이 지번이 뭐냐니까 숫자요. 그래. 숫자가 맞긴 맞는데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지번이라 한다. 지번.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지목이에요. 누가 또 밭이라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 지목에 뭐라고? 지목에 지목. 하여튼 지목. 요즘 자꾸 그런 대답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나중에 합격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뭉클하고. 아니 이게 그냥 처음에 공부하신 분이 정말 그런 분을 우리가 학원가에서 있죠. 강사들이 뭐냐면 저분은 생초짜구나. 왜? 전을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답이라고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 공부하신 분이 맞구나. 그렇지 않고 뭐 처음 공부하신 분이 갑자기 뭘 물어봤는데 전을 물어봤는데 지목이 탁 튀어나오면 벌써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생으로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이 짧은 기간을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 보면 역시 뭐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무리 어려워졌어도 점수가 문제지. 딱점이라도 붙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고득 좀 유하지 마시고 붙기나 좀 하세요. 제 바람은 뭐냐면 그 마지막으로 붙어갖고 그 뒤에 사람 밀지는 말고 내가 문을 닫는 거야. 내가 끝에로 붙는 거. 그게 얼마나 짜릿합니다. 내가 마지막 꼴등으로 붙어갖고 문 닫는 거 그만큼 뭐 짜릿한 게 없어요. 자, 14는 지번이고 뭐라고 이거. 요 저는 뭐라고? 이게 지목이다. 지목이다.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선이 있죠. 이 선이 뭐예요? 이게 바로 경계다. 이게 경계. 경계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디에는 이 도면에는 왼쪽에 색인도가 있고 소재, 그다음에 제목과 명칭, 축척, 그다음에 뭐예요? 지번, 지목 뭐예요? 경계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67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딱 보시면 뭐예요? 오른쪽에 딱 보시면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다 지목이 되죠? 땅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이거 비싼 거다. 이게 비싼 거. 비싼 거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여기 보면 왼쪽도 장유일동이고 오른쪽도 장유일동이죠? 그래서 아마 이 책 그 강사분이 아마 고향이 이쪽인 것 같아요. 아무리 비슷하도 그렇지 장유일동인데 똑같은 장유일동인데 한쪽은 전답이고 한쪽은 뭐예요? 대구 이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마 본인은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출판사 직원이 아마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 같으니까 이쪽은 장유일동보다 더 비싼데요. 여튼간에 더 비싼다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이 너무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너무 복잡하게 돼 있죠. 복잡하게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 왼쪽 옆에 위에 보면 거기 77에 대 이렇게 쭉 써 있고 193에 도 써 있고 193이 지번이 193이고 지목이 도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가 25m 10cm 25m 10cm 이렇게 써 있죠. 25.10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보게 되면 18.25 써 있죠. 18.25 있죠. 그게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토지 하나마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소점 한 다리까지 면적을 내려면 1cm까지 거리를 산출해서 곱해야지만이 0.1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축척이 얼마인?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크게 한번 그려보자. 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땅값이 뭐한 토지? 비싼 토지다. 자, 비싼 토지는 이 토지 하나마다 세금을 자 정밀하게 산출하려면 자, 이 거리를 뭐예요? 거리를 1cm까지 선출해야 되는데 자, 옆에 이제 뭘 이용하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경계점 뭐예요?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 토지는 뭐예요? 예컨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하게 되면 예컨대 105번지 단죠. 이게 100의 대, 101대, 102, 103, 104, 이 105대 있죠? 자, 이 토지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 이 토지. 그러면 땅이 뭐예요? 땅이 이렇게 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 자 이게 이제 지나가는 게 뭐라 했어요? 이게 자 경선이고 이게 위선이라 했죠?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도표 이 땅을 한번 자 모든 이 토지 하나마다 다 뭘 작성해? 다 경계점 좌표도표를 다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는데 자 이 토지가 하나에 경계점이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부호도 그래요. 부호도. 그래서 이 경계점이 4개니까 1번, 2번, 3번에 4번이라고 경계점이 4개 있으니까 경계점 잡고 그 다음 1번에 뭐라고 1번의 X좌표와 Y좌표 측량을 통해서 2번의 X와 Y좌표 3번의 X와 Y좌표 4번의 X와 Y좌표를 정한다. 그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이 Y축하고 X축이 있으면 자 만약에 뭐예요? 요 점 있죠? 요 점은 이 원점에서 얼마큼 거리가 떨어지냐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어느 방향으로 X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이건 네 칸이고 Y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군사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는 다 뭐가 위성 경선이 있으니까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그 미군들이 어디 폭격하러 가고 뭐예요? 그 나라 대공포 맞고 폭격돼갖고 낙하산 타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떨어진 위치를 뭐예요? 위치를 자 GPS 딱 보고 나서 통신을 해줘요. 나 여기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거기 미국 군인들 있죠? 그 유명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거기 침투하는 거야. 그럼 그 뭘 보고 찾아 그러니까 그 좌표 보고 걔 떨어진 위치 보고 좌표 보고 찾는 거야. 서로 약속이니까 이게. 에? 그러면 요 점은 494, 요 점은 뭐예요? 자 X방향 4칸이고 Y방향 3칸이니까 요 거리는 뭐예요? 4에서 3 빼면 뭐라는 얘기니까 1이다 아니게 1이야. 그럼 그 지도 축척에 따라서 뭐예요? 그 곱해보면 다시 뭐예요? 실제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약속했어요. 법에서 이 38도선과 127도가 만드는 이 원점을 뭐예요? X방향으로 20만, Y방향으로 얼마를 하자는 게 이거 50만 하자 약속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Y축으로 50만이니까 이 50만이죠. 50만. 그 50만 여기부터 제주도까지는 뭐예요? 제주도까지는 55만을 거리를 두고 산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38도선이면 이 위로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뭘 생각해. 안 되지. 올라가면 더 이상 월북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밑으로만 내려와야지. 그 괜히 쓸데없이 일도 안 되는데 올라갈까 이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예요? 이런 원점을 통해서 균점을 통해서 뭐예요? 측량을 해서 이 점이 이게 Y와 X가 만나는 점이 이 점이 뭐예요? 측량해서 이 거리가 얼마인가 산출해서 만약에 1번과 2번 거리는 방금 이런 식으로 이 Y축이니까 Y축 큰 수에서 자원수를 빼갖고 이 거리가 얼마 나왔다는 게니까 25m 몇 cm가 나왔다는 게 이거 10cm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거리는 X방향이니까 이 X축 큰 수에서 자원수 이걸 빼갖고 여기가 얼마라고 18m 몇 cm라고 28cm가 나왔다. 이걸 우리가 경계점 간의 거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모든 토지 하나마다 다 이렇게 경계점 좌표도를 작성해서 계산을 해서 이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에는 다 뭐가 있다는 게 이거 경계점 간의 거리 있죠? 18m, 28cm 이런 게 다 있다는 게요. 그럼 토지마다 자 25m 몇 cm, 10cm 곱하기 18.28을 곱해버리면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있죠? 면적이 산출된다. 소점 아래까지 면적이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이 축척이 500분의 1 도게 되면 소재를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족도라고 쓰죠? 이 지족도라고 하는 뭐예요? 제목과 명칭을 쓰고 고로도 끝에 뭐라고? 좌표라고 이렇게 쓴다. 좌표라고. 그래서 한 글자 고치는 그놈이 자, 몇 회 때? 29회 때 이걸 끝에다 써야 되는데 어디다 앞에 쓴다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끝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도면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써요. 오른쪽 아래 끝에.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났으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낼 문제가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거를 수치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거 보니까 연수가 있는 사람이야. 제 바라는 소망은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퇴직하지 말고 올해 시험을 내고 퇴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죽든지. 죽으면 안 되겠고. 아니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그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요번에 낼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아래 끝이라 그랬으니까 뭘 시험 문제 내겠어요? 이제 오른쪽을 뭐로 바꾸겠어요? 그렇죠. 왼쪽으로. 하여튼 절대 여러분 그 표정을 보니까 오래 안 떨릴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67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 써 있죠. 그 위에 보면 십자가 색인도가 있고 김해시 장애도 써 있죠. 그다음에 지족도라고 좌표라고 가라고 좌표라고 그 지족도 제면 끝에 써놨죠. 이걸 앞에 쓴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도면 위에서 뭐 하지 못한다 이거.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어디에 썼다고? 오른쪽 아래 끝에 썼다. 오른쪽 아래 끝에요. 자, 책을 한번 보자. 그러면 64쪽에 거기 등록사항 꼭 별표해 두시고 등록사항 꼭 별표해 두시고 자, 토지의 소재 지분 공통이죠? 64쪽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뭐라고? 목도장이고 경계는 경도고 거기 색인도 있죠? 색인도 있고 그 다음에 65쪽에 거기 지적도면의 제명과 제명이라고 하는 건 제목과 뭐라고? 제목과 명칭이에요. 제목과 명칭 그 다음에 뭐가? 축척이 있다. 축조장. 도각선의 수치 나오죠? 도각선의 수치는 아까 뭐예요? 50만 20만 있죠? 50만 20만 그거 하는 거예요. 50만 20만 그것도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각선 도면의 외곽선과 그 좌표. 그 다음에 7번 줄 치세요. 뭐라고? 좌표에서 계산된 무슨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 뭐에서 계산된?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다. 자, 거기 경계점 좌표를 갖춘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거기 옆에다가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8번에 삼각점이 기준점의 위치 나오고 건축물의 위치 나오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어디에 67페이지 그 위에 보면 중간쯤 있죠? 요렇게 중간쯤에 요 중간쯤에 보면 여기 중간쯤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8번이라 돼 있죠? 그게 바로 기준점의 위치예요. 그래서 어디에 만약에 뭐예요? 도면에 맨 뒤에 무슨 단어가 끝나면 기준점에 이렇게 뭐예요? 삼각점과 기준점의 위치. 자, 그다음에 뭐예요? 건축물의 위치 있죠? 위치. 하여튼 도면에 무슨 단어? 도면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 있는 거라고? 도면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위치?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무슨 위치? 기준점의 위치. 그다음에 뭐예요? 구조물의 건축물 구조물의 뭐라고? 위치 이렇게 봐주자. 자, 그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넘기세요. 자, 몇 쪽에 68쪽에 그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는데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어디에서만 자, 거기 2번에 비치 대상 있죠? 비치 대상은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전국에 걸쳐 비치하는 장부가 아니며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도시개발사업 있죠? 그냥 한마디로 다 외울 것 없이 그냥 뭐라고? 경계점 좌표등을 비치하는 지역은 도시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지역이라고? 도시지역에만 도시개발지역, 도시지역에만 작성 비치한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니까 Y와 X축이라는 좌표로 표시하니까 농촌이 아니라 어디라고? 도시개발사업 쪽에서만 작성한다. 그렇게 이해해두자. 그 다음에 거기 69페이지 3번의 등록사항 중에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70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나오죠?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나와요. 그 당연히 왼쪽에 고유번호 있죠? 왜?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으니까? 도면에만 없으니까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도면번호, 장번호가 있다는 얘기죠? 고유번호, 장번호 붙어가죠? 오른쪽에 장번호 있잖아요. 그 줄에 도면번호, 장번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줄에는 소재지번 있죠? 공통이죠? 소재지번 공통이고 비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왼쪽이 부호고 부호도고 오른쪽에 뭐예요? 좌표죠? 그러니까 지금 차 칠판 보세요.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소재지번은 공통이니까 뭐예요? 아까 소지공 소재자금 외웠으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요. 왼쪽에 뭐가 있다? 부호 보도. 부호. 부호 있죠? 부호. 부호 보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예요? 좌표. 왼쪽에 뭐라고? 부호. 오른쪽에는 뭐라고? 좌표. 왼쪽에 뭐예요? 부호. 오른쪽에 뭐가 있다? 좌표가 있다. 두 가지만 해도 줄쳐놓은 거 봅니다. 자, 두 가지만 해도 어디에 69페이지에 다시 거기 등록사항에 뭐하고 뭐 두 가지만 보자고. 자, 두 가지만 딱 보자. 하나는 뭐예요? 부호. 또 하나는 뭐라고? 그 2번에 좌표 줄 치시고 좌표. 2번에 좌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6번에 뭐라고? 부호. 부호도 그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만 좀 줄 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68쪽에 다시 거기 비치 대상 중에 동그라미 보면 이런 말 써 있어요. 이게 원래 도면에 써 있어야 되는데 헷갈리게 이제 여러분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나왔는데 잘 보세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의 지적도에는 동그라미 지적도. 그 인간이 4년 전에는 뭐예요? 지적도를 임야도라고 고쳤어요. 몇 쪽에? 68쪽. 페이지 68페이지 맨 아래 68페이지 맨 아래 거기 뭐예요? 맨 아래 동그라미 3번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그 두 줄 반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다. 요 최근에. 근데 뭐를 고쳤냐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같이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동그라미 이 지적도를 뭐로 고쳤다고? 임야도라고 고쳤다는 얘기 임야도.
자, 지적도에는 해당 토지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그랬죠? 그 지적도라고 쓰고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썼잖아. 근데 끝을 뭐로 고쳤다고? 앞이라고 고쳤다는 게 앞에라고. 앞이 아니라 뭐라고? 끝이다는 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게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없으리라고 적어야 되니까 앞으로 나올 문제는 도각선의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뭐로 고칠 거다? 왼쪽으로 고치고 이제는 아주 뭐예요. 여러분이 학교하고 난 다음에 회사를 퇴직할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잘 보자는 얘기예요. 자, 임야도가 아니라 뭐라고? 지적도다. 지적도다. 자, 앞이 아니고 뭐라고? 끝에, 제면 끝에 뭐예요? 끝에 좌표라고 쓴다.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이다. 아래 끝. 오른쪽이다. 왼쪽이 아니라 괜히 아래를 또 위로 내지는 않겠지. 설마. 그런 게까지 내는 건 그건 뭐냐면 갑자기 양 그림이 생각납니다. 양 그림이 생각나고 근데 뒤에 아치가 생각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거기 지적도지 임야도가 아니다. 그걸 기억합니다. 자, 넘기시면 그 다음 그 뒤쪽에 이제 복구 얘기인데 앞으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거기 그 도면에 복구 있죠? 복구가 아니라 도면에 거기 공개 있죠? 공개 어디 있죠? 넘어왔는데 빛이 보자 어디 49쪽에 있죠? 49쪽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49쪽.